핫한 부동산 뉴스의 핵심 내용만 전달해드리는 주간 부동산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국토법 소환위원회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완화 방안은 분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가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했다면 부담금의 최대 70%를 감면키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 목표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자체가 모순이어서 폐지까지 검토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초안은 폐지까지도 검토되는 것이 적절하다며 기존에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인허가 여부가 관건이었지만 이제는 조합원들의 부담금 납부 여력이 된 만큼 제초안 감면이라도 추가 분담금에 제초안 부담이 더해지는 것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최대 70% 수준으로 부담금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투자 또는 투기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입니다. 다만 주택을 모두 매각하고 최종 1주택자가 된 시점에서 20년 이상인 만큼 개별적으로 아파트 매수 매도 시기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국토법안소위는 제초안 부담금 부과 구간을 5천만원으로 맞춰 초과이익 8천만에서 1억 3천만원 10%, 1억 3천만에서 1억 8천만원 20%, 1억 8천만에서 2억 3천만 30%, 2억 3천만에서 2억 8천만원 40%, 2억 8천만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최근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수요자 맞춤형 설계를 도입한 단지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소형 면적에도 포베이 구조를 적용하거나 가구 내 천장고를 10cm 이상 높이는가 하면 주방 공간을 넉넉하게 마련하는 등 한층 진화된 기술들을 선보이는 모습입니다. 올해 10월 경기 광명시 일원의 철산주공 11단지 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한 철산자이 브리에르의 경우 전용면적 59제곱미터에서 보기 드문 포베이 판성형 구조를 A, B, C, D 타입에 적용했습니다. 타워형 구조인 59제곱미터 E 타입에는 드레스룸,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1순위 평균 12대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습니다. 또 올해 9월 부산 남구 일원에 분양한 더 비치 푸르지어 서밋의 경우 거실 천장을 일반적인 천장보다 12cm 더 높게 시공하는 우물 천장을 적용했으며 천장 내면 모두 간접 조명을 설치해 인테리어 요소까지 충족시켰습니다. 차별화된 설계로 1순위 평균 22대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을 마감했습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포베이 구조의 경우 통풍과 보온 효과가 높아 수요자들에게 선호된 높은 비교적 최신 설계다라며 설계 특성상 네모 반듯한 구역에 지형이 평평한 신도시에서 주로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정비 사업으로 조성되는 단지에 소형 면적에서도 이러한 구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주방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면서 이를 반영한 주방 특혜 설계도 눈에 띕니다. 외식비 부담으로 홈카페를 만들거나 홈파티를 즐기는 수요가 늘면서 주방이 식사만의 공간이 아닌 소통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0월 인천 검단 신도시에 분양한 이편한 세상 검단 웰카운티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상 주택형에 주방 공간을 6인용 식탁을 들여놓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마련했습니다. 단지는 1순위 청약 결과 총 13,349건이 접수돼 분양 당시 인천 최다 청약 접수 건수를 기록해 최고 35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수요자들의 주거 선택 기준이 단지 외부에서 내부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입주자의 주거 편의성을 고려한 실속 있는 설계가 분양 시장에서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최근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분양 시장의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수요자들의 취향이 다양해지면서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한 설계를 통해 상품의 우위를 선점하려는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입맛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만큼 연내 공급하는 신규 단지들을 눈여겨볼 필요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이 4.6% 늘어났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주택의 54%를 중국인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6월 말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85,358명으로 6개월 전보다 3,732명이 늘어났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보유주택이 47,327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6개월 전보다 2,338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증가한 외국인 보유주택자의 65.7%를 중국인이 사들인 것입니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 캐나다인, 대만인 순으로 보유주택이 많았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73.3%는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경기도 소재주택이 33,168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22,286가구, 인천 8,477가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 안산 단원, 시흥, 평택, 서울 강남구 순이었습니다. 외국인 주택 보유자의 93.4%가 1주택자였으며 2주택자 소유자는 5.2%였습니다. 3주택 소유자는 556명, 4주택은 190명, 5주택 이상은 451명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2억 6,472만 제곱미터로 6개월 전보다 0.6%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6%였습니다.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총 33조 2,046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1% 늘어났습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014년에서 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 증가폭이 둔화된 이후 지금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보유 토지가 1억 4,168만 제곱미터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3.4%를 차지했으며 중국인, 유럽인, 일본인 순으로 보유 토지가 많았습니다. 토지 보유 외국인 중 55.8%는 교포였습니다. 외국인 법인이 33.8%, 순수 외국인은 10.2%에 불과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외국인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이상 거래를 조사하는 등 엄격하게 외국인 부동산 투기 거래를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